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우짓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 사연 속 등장하는 이 내용은 정말 치사하고 졸렬한 그런 최악의 여우짓인 것 같아요. 사연을 읽는 내내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사연자님이 잘 해결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이고 진짜 요 근래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머리가 터질 뻔했어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쉬워지는 게 있는데 왜 거기서 인간관계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 어째 갈수록 더 어렵고 복잡하게 엮이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성 친구와의 연락은 일체 다 끊었지만 그 전에도 친했었던 동성 친구와는 종종 흐름을 이어오잖아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어서 꾸준히 연락을 했는데요. 그게 독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었답니다. 친구 중에 예지라는 애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고 대학은 각기 따로 갔다가 저와 20대 내내 함께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물론 예뿐이 아니고 그렇게 친한 애들이 3, 4명이 있어요. 지금은 각각 다 결혼해서 사느라 바쁘지만요. 얘만 결혼 안 하고 일명 노처녀인데요. 맹세코 저는 제 입으로 얘를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꼭 뒤에서 그런 소리 들을 짓을 하더라고요. 지가 결혼을 못한 거면서 결혼한 우리들을 맨날 열받게 하는 거예요. 뭐야? 이번에 수진이 결혼하는 거야? 누구랑 결혼하는 건데? 그 전에 만났던 3살 어린 요리사? 아니면 작년에 얘기하던 그 2살 많은 삼성 다니는 과장? 그 남자 게임에 미쳐서 수진이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며. 아니 걔는 그 꼴을 당하고도 또 만난대? 그 남자 아니면 그 어리다는 연하남은 딴 여자한테 연락하다 걸렸다면서. 하여간 남자복도 지질이 없는 것들이 뭐하러 결혼을 하냐? 당시에 수진이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들끼리 근황을 전한 것뿐인데요. 굳이 저런 얘기를 해대는 거 있죠. 저도 뭐라고 하려던 차에 같이 있던 친구가 한마디를 좀 세게 했어요. 야 김예지, 뭐 말을 그렇게 해? 수진이가 그런 일 겪고 싶어서 겪었어? 이번에 결혼하는 남자는 고모가 소개시켜줘서 선본 사람이래. 그리고 수진이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다 같이 위로도 해줬으면서 시간 지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냐? 너는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렸냐? 원래 이 둘은 좀 날이 서 있고 성격도 강한 편이라 둘만 있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바로 서로 물어뜯고 싸울 판인데 그 사이에 저랑 수진이가 껴줘야 그나마 넷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면 넷이 친구가 된 것도 참 신기해요. 어찌어찌 엄마들끼리 아시게 되었고 어릴 때야 그렇게 자아나 취향 같은 것들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럭저럭 어울려 놀잖아요. 근데 대학도 가고 각각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취업하고 하다 보니까 취향이나 많은 면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지라는 친구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뭔가 되게 늘 앞서 나가긴 했어요. 남자친구는 늦게 사귄 편이지만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대학교 편입도 잘 되었고요. 덕분에 연봉 높은 회사에서 제일 빨리 취직했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럽긴 했는데 그래도 각자들 자기 속도에 맞춰서들 살고 있는데 약간 예지는 이런 걸 좀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랄까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어렸을 때에는 그런 걸 약간 감추는 티라도 냈었는데 말이에요. 대놓고 무시한다기보다 약간 애둘러서 무시했었거든요. 와, 지영이 너 그럼 이번에 토익 또 본 거야? 언제까지 볼 건데? 그냥 하던 대로 너 디자인 쪽 하지 왜 토익으로 틀었어? 우리 쪽 계열로 오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러면 시간 너무 늦었는데. 우리 또래들보다 한창 어리고 스펙 좋은 애들도 우리 회사 들어오기 힘들어. 진작 준비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전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디자인 회사 조그만 데 취직하긴 했지만 그냥 제가 좀 더 잘하고 싶어서 토익 준비를 했고요. 저 빼고 다른 3명은 점수가 좋은 애들이다 보니 팁을 얻을까 해서 물어봤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듯 말을 하니 너무 무안한 거 있죠. 다행히도 다른 친구들은 이런 걸 바로 구분하고 같이 뭐라고 해주긴 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예지는 자기가 뭔가를 얻게 될수록 콧대가 엄청 높아지고 있었기에 약간 저도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가까이 있으면 자꾸 상처만 받으니까요. 근데 제가 되게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예지는 그쯤 막 연애를 시작했을 무렵인데요. 아무래도 자기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런지 웬일로 평범하게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지영아, 결혼하는 거야? 와, 축하해. 나도 내 남친이랑 2년 안쪽으로 결혼할 것 같기는 해. 요즘 다들 그렇게들 가는 추세니까. 아무튼 준비할 거 많겠네. 결혼은 네가 우리 중에서 제일 선배다. 나중에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줘. 아무래도 본인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저렇게 유들유들하게 대해줬던 거지. 시간이 지나서 그 남친이랑 위기가 오니까 얘가 또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괜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저한테 시비를 걸지 않나. 나중에 또 다른 친구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심술을 부렸던 거죠. 내가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친구니까 걱정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건데 뭐 어때서 그래? 친구가 안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 망치면 안 되니까 이런 쓴소리도 하는 거야. 맨날 니네처럼 깍깍거리면서 뭐 서로 이쁘네, 잘 됐네 이런 소리만 하면 무슨 발전이 있냐?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지가 하는 말이라서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본인이 정작 남친이랑 만나면서 결혼 계획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듣지 않았거든요. 예지야, 저기 네 남친 정호 씨 있잖아. 아, 너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남자가 자꾸 저렇게 결혼을 미루고 핑계대는 건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요새 자꾸 싸운다며. 시비도 걸고 길에다가 그냥 놔두고 가버렸다며. 그건 진짜 아니야. 다른 좋은 남자들 알아볼 테니까 결혼까지는 진짜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말해줬더니 자기도 버럭 성질부터 냈거든요. 내 남친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 지금 신경 쓸 거 많아서 그래. 내가 싸운 얘기 괜히 해가지고 니네들한테 쓸데없는 걱정을 다 듣네. 솔직히 말해봐. 니네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 맞아? 계속 정호씨 직장이 뭐 수상하다더니 어쩌더니 자꾸 의심하는 말만 하고 내가 니들 남편들 같고 그러면 기분 좋아? 기분 좋냐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예지 고 자존심에 저희한테 직접 말해오지는 않았지만 제 지인 중에 예지를 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같은 업계 사람이라서 아는데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 결국 우리의 염려가 맞았더라고요. 그거 알아? 예지 씨 남친 있잖아. 송정호 씨. 하여간 비밀 많고 되게 숨기는 거 많은 사람이긴 한데 역시는 역시더라고. 이번에 사기치고 잠적했나 봐. 그 정도 금액 갖고 잠수 타버릴 정도면 뭐 아내도 모르세 할 판에 여친 따위 알 바가 있냐고. 게다가 더 기괴한 얘기는 서로 여친이라고 주장하고 막 울며 불며 하는 애들이 2명이 더 있나 봐. 하여간 예지씨 그렇게 콧대 높은데 자기 인생에 저런 남친은 완전 수치일 거야. 결국 우리들이 예상했던 대로 예지의 남친은 사고를 치곤 그대로 사라져버려서 현재까지 그 행방을 알지 못해요. 그게 벌써 수년 전의 일인 걸 감안하면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지어져 버렸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예지는 되게 날카로워져 있었고 가끔 모이는 친구들 모임에도 맨날 짜증만 냈어요. 너네들끼리 왜 자꾸 내가 낄 수 없는 얘기만 해? 니들 결혼한 거 알겠다고 알겠는데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얘기만 해야지. 뭐 남편이나 시댁 아니면 할 얘기들이 없니? 그리고 결혼해서 시댁 때문에 힘들면 그냥 이혼을 해버리던가. 뭐가 그렇게 꿀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바보같이 살아?
성격이 이 모양이다 보니까 저는 그럭저럭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참지 않았어요. 벼르고 있던 친구 한 명이 결국 칼집에서 칼을 뽑더라고요. 야, 김예지, 적당히 해라. 진짜 니네는 우리들이 우스워? 친구라고 받아주고 오냐오냐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네 회사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니? 우리가 무슨 네 종이냐고. 그럴 거면 앞으로 모임 오지 마. 얘기 못 껴서 짜증나면 오지 말라고. 네 첫 취업 때 1년을 회사 얘기만 하는 걸 참고 들어줬어. 네가 하는 건 하소연이고 우리가 하는 얘긴 소음공해야? 얘 진짜 아주 웃기는 애네. 아닌 게 아니라 그날 같이 밥 먹던 식당 안에 예진의 회사 사람들이 지나갔거든요. 얘가 완전 표정을 싹 바꾸더니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생글거리더니 우리한테는 계속 미간 찌푸리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둔한 저도 느낄 정도인데 눈치 빠른 두 친구들은 그런 모습에 유독 더 화가 났었나 봐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모임을 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니 다들 좀 누그러지긴 했어요. 하지만 선뜻 또 모이기는 쉽지 않았답니다. 저를 제외하고 2명의 친구들이 임신을 해서 각각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똑같이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애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고 친구들 말로는 애가 있어도 나이가 몇 살이고 터울이 어떻게 되냐, 성별이 어떻고 자시고 하면서 또 화제가 나누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결혼해도 인간관계가 크게 바뀌지 않던데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뭐랄까 되게 인생을 입체적으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 풍경이 자주 바뀌고 금세 또 정리되는 것 같고요. 그러던 중에 저도 약간 마음이 외로웠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임신에 대해서 무지 공부하고 남편이랑 병원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둘 다 간절히 아기를 원하긴 하지만 우리같이 젊은 부부에게도 불임이나 난임은 이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예지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근데 그때 전화를 받으니까 왠지 좀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 있죠. 지영아, 나 너무 힘들어. 너는 요즘 어때? 나는 남친이랑 파혼한 기억이 너무 안 잊혀지네. 남들이 이런 나를 보면 다 바보 같다고 하겠지? 나도 잘 아는데 그래서 얼른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돼. 저도 여러모로 약해져 있을 때이기도 했고 사실 예지의 파혼 얘기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알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몇 번 또 얼굴을 보게 되었답니다. 막상 사정을 들어보니까 예지 입장에선 힘들만도 했던 이야기더라고요. 나 진짜 몰랐어.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런데 정호 씨한테 나도 모르게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돈으로 얽힌 사건들도 많고 채권자들도 좀 있었더라고. 나한테 명품백 사줄 때는 몰랐지. 정말 정우 씨네 집이 잘 살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지. 이렇게 꽤 민감한 얘기들을 서슴없이 털어놓는 걸 보는데 얼굴이 뭔가 이전 같지 않고 많이 퍼석해졌더라고요. 나 얼굴 많이 상했지. 진짜 장난 아니야. 마음고생 엄청 하고 밤에는 술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어. 진짜 못 견디겠더라. 이러다가 병 얻고 사람 죽어나가는 건가 봐. 너가 볼 때 내가 너무 바보 같지? 근데 말이야. 나 정말 정호 씨 목소리 딱 한 번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고 포기할 수 있게 말이야. 듣기에는 너무 얼척없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오죽 힘들었으면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싶었어요. 제가 아는 예지는 늘 완벽하고 철통같이 뭔가를 방어하는 주의였는데 그런 걸 속으로 저렇게 삭혔다고 생각하니 안쓰럽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도 우리 집으로 불러서 밥도 먹고 나름 저의 쓰린 고민들을 얘기하며 같이 나누게 되었죠.
나도 애기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화제가 바뀌고 멀어지기도 하고 약간 소외감이 들더라고. 예지 네가 결혼한 친구들 사이에서 딱히 화제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 나는 이제서 이해가 되더라. 정말이지 이때는 이런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예지처럼 시비 걸고 그러진 않았지만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말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가끔 우리 친정엄마나 언니가 왔을 때에도 스쳐가면서 인사도 하고 남편이랑도 셋이 밥을 먹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쯤 지났을까요? 친정엄마가 저를 부르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영이 너 예지를 왜 신우집에 불러서 놀아? 놀아도 니들끼리 놀지 왜 김서방 왔을 때도 같이 노냔 말이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다 겪어봐서 아는 건데 그거 되게 불안하고 안 좋은 거야 너. 엄마 얘기 허투루 듣지 마, 응? 엄마가 대뜸 이렇게 하는 이야기의 의미를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런 주의를 주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뭐야 엄마,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는 건데. 그냥 와서 놀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나 연애할 때부터 예지도 친구들이랑 같이 이 사람 봤었단 말이야. 편하게 같이들 밥 먹는 건데 뭐가 나빠. 근데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약간 마음이 썩 좋지 않았던 게요. 예지가 우리 남편이랑 같이 식사할 때에는 기분 좋게 대화를 하는데 꼭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저한테 연락해서 찝찝한 말을 하더라고요. 있잖아, 지영아. 너야 결혼 생활이 있고 하니까 내가 이런 말 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나는 좀 그렇다. 남자들 말이야. 내가 정우 씨한테 당한 것도 있고 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 보니까 결혼한 남자들 애지가 나면 다 헛짓하는 모양새들이더라고. 물론 네 남편은 안 그럴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남자들 너무 믿지 마. 이 말은 약간 기분이 나쁘고 거슬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을 뉴스나 주변에서 곧잘 듣기도 하고 아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굳이 그걸 우리 가족이나 남편, 지인에게 이입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정말로 무슨 사건이 있지 않는 상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저런 얘기를 해서 불안감을 주는 예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대충 듣고 넘기긴 했지만 계속 마음 안에 찜찜하게 남더라고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제가 얘랑 친했던 걸 알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자잘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도 아니까 그냥 멀리하라고 했나 싶더군요. 그리고 워낙 우리 엄마는 잔소리를 극단적으로 하는 타입이라 1을 보고 10까지 상상해서 과하게 주의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왜 어른들 말 들으라고 하는 건지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엄마한테 확실하게 도대체 그걸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거냐고 제대로 물어볼 걸 그랬었나 봐요. 이 시기가 좀 지나서 저랑 예지랑 마침 둘 다 뭔가를 좀 하자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헬스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도 저한테 체력이 너무 약한 것 같다고 하셨고 예지는 살을 좀 더 빼서 몸을 만들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딱 중간 지점이 되는 곳에 헬스장을 예약했고 함께 운동하러 다니게 되었어요. 우리를 봐주는 트레이너가 있었는데 거의 우리 또래인 듯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쪽도 싱글인 것 같았고 이상하게 뭔가 가르쳐줄 때 예지랑 뭔가 사인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혼한 아줌마의 눈치란 이상하게 이런 데서 빨라지는 건지 저는 얼른 예지한테 물어봤답니다. 야, 김예지, 너 솔직히 말해봐. 저 트레이너랑 너 뭐 있지? 아까 둘이 스쳐가면서 뭐라고 말하고 주고받던데? 내가 그거 쭉 보고 있었더니 저 사람 완전 놀라는 분위기던데? 둘이 뭔가 감정이라도 있는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 아무리 봐도 청춘 남녀가 눈이 적당히 맞아 떨어진 듯한 분위기로 시선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얘도 부인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영민 씨랑 사귀게 되었거든. 그냥 무던하게 나도 만나고 싶어서 헬스장은 이제 그만 다니려고 해. 주영이 너는 취미 붙였으니까 계속 다니면 되지. 근데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 여기까지는 좋았고 저도 신기해서 뭔가 막 물어보려던 참에 얘가 대뜸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죠. 있잖아. 다음부터는 트레이너 바꾸는 게 어때? 뭐 너는 결혼했으니까 상관없다지만 그래도 뭐랄까 좀 그래. 괜히 좀 그러잖아. 나랑 사귀는 남잔데 내 지인 운동하는 거 계속 봐주고 신경 쓰는 거 좀 별로여서 말이야. 저야 아무런 상관이 없다지만 본인이 굳이 신경 쓰인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날 좀 생각해보다가 헬스장에 전화해서 트레이너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얼마 후에 얘가 셋이서 대뜸 술을 마시러 가자면서 부르는 거예요. 저도 딱히 안 가기도 좀 그래서 약속을 잡았는데요. 역시나 예지는 트레이너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앉아서는 저를 맞은편에 앉게 하더니 엄청 깔깔거리면서 계속 떠드는 거 있죠. 자기가 셋이서 밥 먹고 놀자고 불러놓고는 왜 유독 자리를 저렇게 잡았나 싶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이 얘가 취한 건지 점점 선을 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괜히 가만히 있는 저를 가리키면서 별로 친하지도 않고 잘 아는 사이도 아닌 트레이너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시영아, 맞다. 너 쌍꺼풀 수술 어디서 했더라? 그때 너 완전 동네 어느 병원에서 해가지고 싸게 하지 않았어? 그때 막 80만 원 하던 시절 아니야? 그치? 아니, 이 얘기를 뜬금없이 왜 하나 싶어서 저는 눈을 꿈뻑이면서 한참 쳐다봤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쳐다본 건데 얘는 그 사이 쉬지도 않고 막 뭘 계속 날려대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뭐 넣고 그러면 시간 지나서 이물감 생기고 좀 이상하지 않아? 너 괜찮았었어? 나도 할까 하는데 나중에 진짜 막 어중간하게 어딘 괜찮고 어딘 이상하고 그럴까봐 짜증나. 너 예우 어떤지 보고 나도 하던지 결정해야겠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만 하고 있길래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일어설까 하려던 차에 그 트레이너가 먼저 일어서는 거예요. 저기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럼 좋은 시간들 되세요. 그러고서는 겉옷을 집어들고 훌쩍 나가버리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지는 않았지만 얘가 워낙 너무 취해 보이는 데다가 그냥 할 바는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게 아니면 남자친구가 된 이 트레이너한테 맡기고 가면 되는데 자기 여친을 저렇게 술에 취한 상태로 내버려두고 가다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지야, 저기 나 이제 그만 갈게. 너도 같이 일단은 따라 나와. 집에 가서 더 마시던지 해. 여기 이러고 있으면 사고 나. 이렇게라도 말하면 따라오겠지 싶어서 지갑을 들고 훌쩍 일어났는데 순간 그 와중에 제 귀에는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눈을 휘둥그레하고 몇 번이나 다시 뻐끔거리면서 뜨며 아주 찬찬히 얘를 돌아봤던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이렇게 되묻는데도 대답을 안 하길래 전 너무 열받아서 다시 소리를 확 질렀어요. 야, 예지, 너 똑바로 말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하고 장난해? 그러자 완전 풀린 눈으로 절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쎄. 뭐, 내가 뭐 어쨌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그냥 네 남편은 뭐 다를 줄 아냐고. 별거 없다. 전 다시 의자를 찍 하고 끌고 앉은 다음 눈을 똑바로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야, 내 남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갑자기 왜 그딴 말을 하는 건데? 내 남편이 뭐? 그러자 뭐 어디 잘못 얻어맞은 사람처럼 막 배시시 웃으면서 똑같이 저를 응시하며 희죽거리는 거예요.
보통 취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너무 얘가 나사 빠진 마냥 이상하더라고요. 남자들 다 그래. 치마만 들으면 다 좋아해. 그러니까 네 남편도 다를 거 없어. 너는 아닌 것 같지? 너 말 애매하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해. 나 지금 기분 엄청 나빠. 그냥 넘어갈 생각 없으니까 똑바로 말해. 이때 저도 스스로 놀랄 만큼 엄청 정색하면서 되게 굳은 목소리로 마구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 사람 오라가라 불러놓고 이딴 소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계속 몇 분간 빙빙 돌며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있잖아. 네 남편 말이야. 저번에 어디지? 니네 집 갔을 때. 너 화장실 갔을 때 나한테 물어보더라? 요즘 뭐 하냐고. 너 몰랐지? 몰랐지? 와, 이때 정말 머리를 어디서 두들겨 맞은 듯 댕강하는 소리가 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면적인 소리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진짜 너무 어질어질했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우웅하고 기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생각들이 엄청 정신없이 엉키고 있는 와중에 겨우 물어봤어요. 그게 뭐? 고작 뭐 하냐고 물어본 것 같고 뭘 어쩌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러자 얘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니 자리를 고쳐 앉고서는 저를 완전 폭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야, 내가 있던 얘기하지 없던 말 지어내냐? 어? 암튼 그때 네 남편이가 말이야. 나 되게 챙겨줬다? 너 모르지? 에이, 몰랐겠지. 어떻게 알아, 우리 지용이가. 응? 세상에 이러면서 얘가 엄청 빈정거리면서 제 볼을 꽉 잡아당기는 거예요. 정말 눈앞이 노래지면서 별이 시끄럽게 와장창 도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손을 획 걷어치우곤 저도 이성을 잃고 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어찌나 열이 받던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주인 아주머니가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신경을 못 쓸 지경이더라고요. 뭐? 야, 너 더 말해봐. 뭐라고? 이게 진짜 미쳤나? 잘 지내보려고 했더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래 정말?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엉망으로 쏟아내면서 엄청 뭐라고 퍼부어댔는데 거기서 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이제는 머리가 좀 아파오면서 도대체 남편과 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야, 너나 네 남편 간수 잘해. 나보고 따뜻하게 다니라고 핫팩도 줬어. 그러다 지영이 네가 들어오니까 바로 얼굴 철판 싹 깔더라. 내가 작정하고 꼬시면 너무 오겠더만. 네 말이야. 친구 잘 둔 줄 알아. 나니까 불장난 안 치고 그냥 넘어가 준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정말 전 안 그래도 그때쯤 난임이며 뭐며 스트레스가 많은 와중에 힘들게 정신력만으로 이겨내고 있었는데 남편과 친구 사이에 타오른 이 망할 불씨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바로 주워 담는 말꼬라지가 너무 웃겨서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뭐라도 던질 뻔했지 뭐예요. 어쨌든 너랑 나랑은 친구니까 절친이니까 이런 걸로 싸우면 안 돼. 그럼 싸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 얼른 네 남편 단둘이 잘해. 그러다가 나한테 뺏긴다. 이때 저는 눈을 한참 감고 콧바람을 마구 내뿜어대다가 다시 한번 눈을 치켜뜨고 노려봤어요. 욕이 나올 것 같은 걸 참고 냉정하게 한마디 훅 던졌습니다. 너 진짜 기가 찬다.
술 들어가니까 진심이 나오는 거야? 네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겠네. 뭐 친구? 뭔 놈의 친구라는 게 친구 남편하고 어쩔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 내 남편이 먼저 너한테 추파 던졌다고? 그래. 그럼 말 나온 김에 잘 해봐. 잘 해볼래 한번? 그러자 얘는 뭐 그 순간 술이라도 확 깼는지 눈을 똑바로 고쳐뜨고 절 쳐다보더군요. 뭘 봐. 네 입으로 말했잖아. 네가 꼬시면 넘어가겠다고. 그럼 꼬셔봐 한번. 니까지 것한테 넘어가는 인간이면 나도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주워다가 가져. 가지라고. 얘도 이쯤부터 인상을 확 쓰더니 더 빈정대지는 못하고 옆에 있는 물을 한 잔 들이키더라고요. 야, 진짜 너 정말 가짠지도 않다. 나 진짜 못 참겠어. 꼬셔. 꼬셔봐 그럼. 너 못 꼬시기만 해봐. 와, 나 진짜 날 뭘로 받길래 그딴 소리를 하냐? 너 한 달 안에 내 남편 꼬시면 내가 1억 줄게. 그러니까 악쓰고 한번 다 대동해서 어디 한번 꼬셔봐. 기회 줄 테니까 해볼 거 다 해보라고. 못하면 너 진짜 완전히 박살날 줄 알아? 어? 이렇게 이성이 완전히 나가버린 채 코드가 빠져버린 으름장을 놓는 와중에도 저 역시 한편으로는 떨리는 게 사실이었어요. 너무 열받고 분노가 심해서 혈기에 못 이겨 애한테 그런 말을 막 퍼붓긴 했지만요. 머리는 진짜 오래 쓰던 노트북 프로그램이 과부하로 고장난 것처럼 엉망진창이었어요. 왜 남편이랑 얘랑 그런 타이밍이 있었던 거지? 우리 집에서? 내가 없을 때? 화장실 갔을 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지? 몇 번 집에 온 적도 없는데 그럼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우리 남편이 예지한테 추파를 던졌다고? 이런 말풍선들이 정말 감당 안 될 정도로 머릿속을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질러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속이 정말 완전 지옥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남편을 여자 문제 관련해서 정말 조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로 남편을 쪼고 싸우는 부부들을 볼 때 저렇게 못 믿겠으면 대체 왜 결혼을 한 건지 한심하게 여겼죠.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심스러운 상황을 눈앞에서 발견하거나 들었는데 그 뒤로 그냥 생각을 멈추고 쭉 가는 건 고문 그 자체였어요. 남편한테 물어볼까 말까 하다 꾹 참았는데 마침 들어가니까 남편이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너무 평온해 보이는 모습에 저도 긴장이 탁 풀려서는 그대로 소파에 뛰어들듯 털썩 앉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오늘 어땠냐, 잘 만나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순간 괜히 저도 뭔가 집에 오는 내내 잊을 수 없었던 그 이야기들이 퍼뜩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말릴 새도 없이 제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있잖아. 저기 남자들 말이야. 결혼하고도 딴 생각들 해? 그니까 딴 여자 보면 예쁘고 좋아 보이는 여자 보면 바람 피우고 싶다거나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냐고. 진짜 뭐 이런 질문이 있는 건지 저도 뭔 말을 하고 있나 싶은 한심한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 글쎄 아직도 가슴 답답하고 화나 죽겠네. 있잖아 오늘 예지를 만났는데 나 진짜 믿을 수가 없어 아직도. 근데 저 자신도 좀 이상해진 건지 친구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의 반응을 슬쩍 떠보듯 살피게 된 거예요. 유심히 보니 얘 이름이 나오자마자 남편은 눈을 막 깜빡깜빡 거리는 거 있죠. 이상하게 거기서부터 아주 안 좋은 예감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절대 제 입으로 물어보고 싶지 않았던 말을 며칠은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말을 그냥 즉시 뱉어버리고 만 거예요. 저기 있잖아. 당신 언제 예지한테 핫팩 준 적 있어?
그 말을 하고 저는 저 스스로도 느껴질 정도로 정말 양쪽 눈에 힘을 가득 싣고 팽팽한 눈 상태로 남편을 쳐다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을 하고 뭐라고 답을 할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겠죠. 근데 말이에요. 남편이 이때 선뜻 막 빠르게 즉각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간이 엄청 걸리고 아예 대답을 못한 건 아닌데 제가 너무 긴장하고 시간을 체감해서 그런 건가 봐요. 그 몇 초간의 시간이 되게 지루하고 그 사이 남편이 뭔가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진실이 있다고 의심될 정도로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누가, 왜?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대답이잖아요. 그랬으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상하게 답을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가 기분이 너무 우울하고 축축 처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생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이 살아왔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닥친 걸까요? 너무 웃기잖아요. 아무리 친구로 오래 지내왔다지만 그리 좋은 기억은 없었던 애였고 게다가 다른 모든 친구들이 거리를 둘 때 제가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덜컥 배신을 당하다니 그것도 내가 정말 목숨같이 귀하게 생각하고 있던 남편과 엮여서 말이에요. 이후로 남편의 대답을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저는 잔뜩 처진 상태로 안방에 그대로 들어와서 털썩 누웠어요. 남편은 얼른 뒤따라 들어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말 같지 않은 변명이더라고요. 저기 예지, 그래. 네 친구 예지 씨가 먼저 핫팩 없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선반에 있던 거 자기도 알잖아. 그 선반에 둔 핫팩들 나 출근할 때 맨날 들고 나가는 거. 그거 생각나서 두어 개 챙겨준 거야. 자기 친구니까 하나만 주기는 좀 그렇잖아. 어? 이 말에 대꾸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절 보고 남편은 대체 왜 그러냐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핫팩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성이 난 거야? 나한테도 뭘 말할 기회를 줘야지. 아니, 무슨 기회는 기회라는 건지, 뭘 시작하고 어쨌길래 평소에 잘 안 하는 저런 대사를 하는 건지, 갈수록 점점 미궁 속으로 상황이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후로 전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답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볼 새도 없이 제 안은 의심이라는 풍선이 빵빵하게 차올라서 터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얘랑 연락하고 지냈던 것도 그만둬 버렸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정말 작정하고 내 남편한테 몰래 연락하거나 작업을 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나마 그 와중에 단톡방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친구들 4명이 다 같이 들어가 있던 단톡방은 남아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거의 출산일이 가까워진 친구가 글을 남긴 거예요. 다 같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런 기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너무 티나게 선 긋고 단톡방을 나가버리는 것도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예지 이 기집애가 절 약올리려고 하는 건지 다짜고짜 자기 얼굴 사진을 올리고 자랑질을 올리는 거예요. 나 이번에 관리 좀 받고 얼굴 핀 것 같아. 연애해도 되겠지 얘들아. 이러면서 저를 완전히 싹 무시하듯이 태연하게 웃으면서 글을 남기더군요. 결국 이렇게 희죽거리면서 은근히 저한테 빈정대는 내용이 너무 짜증나서 말없이 톡방을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나 둘씩 전화 오고 예지 이 기집애도 간만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더군요. 야, 너 되게 쫄았나 보다? 불안해? 그날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 지르고 나가버릴 땐 언제고 애들 앞에서 너무 티나게 빽거리는 거 아니야? 네가 네 입으로 네 남편 한 달 안에 꼬셔보라며. 네가 나불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그렇게 내빼? 너 진짜 겁나나 보다? 이렇게 메시지가 와 있었지만 답장 안 하고 그냥 넘겨버렸는데요. 생각할수록 너무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왁 하고 달려들어 머리채 잡고 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건너편에서 대충 볼 때 해줄 수 있는 조언인 거예요. 이제는 친구였던 것을 떠나 순전히 여자 대 여자의 자존심으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게다가 남편의 의중이 어떤지 아주 이상하게 저 사이에 얽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남편이랑도 얘기하기가 싫고 얘도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가증스러웠어요. 일단 조금이라도 움찔하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인 이상 남편은 거의 신뢰도를 대부분 잃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1, 2주쯤 지났을까? 남편이 야근이 있다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긴 했지만요. 묘하게 우리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어요. 몇 번 서툴게 뭔가 변명하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더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기가 막히고 남편의 퇴근이 늦어질 때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참다 엄마에게 상담을 했다가 정말 옆에 있었다면 등짝을 한 수백 대는 얻어맞을 뻔했어요. 아이고 속 터져 이거 사. 미쳤나봐 진짜. 요즘 아무리 세상이 멋대로 돌아간다지만 할 짓거리가 있고 아닌 게 따로 있지. 바보도 아니고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 엄마 내기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예지가 먼저 나한테 네 남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니까. 걔가 내 자존심을 먼저 건드렸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엄마는 제 얘기는 더 듣지도 않고 뭐라고 막 하는데 이전에 저한테 친구 너무 자주 보여주지 말라던 말을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문득 저도 생각나서 소름이 확 돋았어요. 이거 사. 엄마가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야. 엄마도 경험이 있다고.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린지 뭐 이렇게 놀람의 연속인가 싶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엄마는 뭔가 말하려다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너 엄마 친구 영숙이 이모 기억나? 어릴 때 너 바비 인형 많이 사주고 그 현대동에 살고 맨날 놀러 오던 이모 말이야. 그 이모? 아 생각날 것 같아. 그 초등학생 땐가? 시집 안 간 이모였지? 근데 갑자기 왜? 걔 말이야. 걔가 니네 아빠한테 뒤에서 헛짓거리 하다가 엄마한테 걸린 적이 있어. 아휴,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네 내가. 이때 정말 전 세상이 뒤집어질 듯 놀랐지 뭐예요. 맨날 저한테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엄마 없을 때 저랑 언니를 봐주기도 했던 착한 이모인데 우리 아빠한테 뭘 어쩌고 저쨌다는 건지 엄청 놀라고 말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아빠가 난감해 죽겠다면서 엄마한테 얘기해 준 거야. 뭐 지랑 도망가자고 했었다나. 하여간 기절할 노릇이었지. 아유 몇십 년 전 일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돌덩이 콱 막힌 것처럼 막 화가 올라온다. 정말 놀랄 노자의 이야기였는데 하여간 엄마는 그런 경험이 옛날에 있어서인지 저나 언니한테 은근히 언지를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비슷한 꼴을 당하고 나니까 더 어이없고 기가 막혔을 테고요. 헌데 그건 엄마의 이야기고 저는 참 뭔가 싶더라고요. 다행히 아빠가 알려주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엄마는 소름이 돋고 화병이 나서 몇 년 그 여운이 길게 갔었다고 해요. 저도 막 속이 미식거리고 잠도 못 자고 만사가 다 우울하고 의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애가 안 생겨서 걱정했는데 예지랑 내 남편이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을 맞았고 그게 더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게 다행인 걸까 싶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마주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며칠을 친정에서 잤어요. 하지만 이대로 더 길어져서 안 될 것 같아서 저녁쯤 들어갔는데요. 그때 남편이 거실 불도 안 켠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그러더니 절 보자마자 되게 무겁게 입을 여는 거예요. 저기, 나 할 말이 있어. 잠깐 얘기 좀 하자. 잠깐이면 되니까. 이때 등 뒤로 정말 저 발꿈치 끝에서부터 소름이 쫙 올라붙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머릿속으로 몇 번은 생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마주하니까 두려움이 멀미처럼 밀려들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이혼을 얘기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이 상태로 우리가 더 살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러면서도 두려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침을 꿀꺽 삼키고 일단 소파에 앉아 그런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떨구고 싶어 약하게 조명을 켰어요. 그러고 앉아있는 제 앞에 남편이 갑자기 뭔가를 쓱 밀더군요. 이거 한번 봐봐. 아주 어눌한 말투로 조심스러운 눈으로 절 보며 제 쪽으로 밀어준 것은 바로 남편의 핸드폰이었어요. 나 몇 번이나 말을 할까 말까 했어. 근데 네 반응을 보니까 진짜 너무 어렵더라. 어떻게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져야 할지 모르겠어. 순간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뭐 때문에 핸드폰을 보라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에게 꺼내기 괴롭다고 하는 저 화제는 아무래도 이혼일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저조차도 속으로 맴돌았던 단어인데 이렇게 냉랭한 상태로 몇 주를 넘기며 보내왔던 남편도 똑같았을 테니까요. 제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걸 보더니 남편은 안 되겠는지 다시 입을 열더라고요. 역시나 예지 이름을 올리면서 그게 주된 원인이 되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진짜 너무 괴롭고 토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왜 마냥 이렇게 피해자가 되어 두려워해야 하는 건지, 왜 그들의 일탈로 이루어진 이 결말에 나만 당해야 하나 너무 억울하더군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며 계속 조심스레 말을 이어가는데 듣던 새에 저도 약간 눈을 치켜뜨게 되었어요. 있잖아. 그래. 핫팩 얘기. 뭔가가 좀 뒤죽박죽인데 그래 그 예지씨 네 친구 말이야. 너가 뭐라고 받아들일진 모르겠어. 근데 그 핫팩 네 친구분이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먼저 나한테 춥다고 좀 빌려달라고 하셨어. 그래서 꺼내준 거야. 이쯤에는 저도 대강 듣느라 흘려들었는데 이후로 남편이 좀 눈으로 직접 보라면서 핸드폰 창을 켜서 주더라고요. 이거 봐봐. 사실 나도 이게 뭔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지영이 네 친구니까 너가 힘들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봐봐 이거. 이때 남편이 건넨 화면을 보니 카톡 창이 열려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예지의 카톡 메시지 창이 있었고 얘가 제 남편한테 진짜로 연락을 한 거예요. 이놈의 기집애 저랑 그렇게 대판 싸우고 부수고 하면서 서로 칼 갈고 헤어지긴 했지만 진짜 작정하고 연락을 했었더군요. 눈에서 정말 불이 쏟아나올 지경으로 그 메시지를 보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야? 예지, 전부터 오빠한테 연락을 했었어?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앞머리를 쓸어 올리더니 눈을 질끈 감고는 고개를 끄덕거리더군요. 대체 그놈의 핫팩이 뭐라고. 아무튼 나한테 고맙다면서 상담할 게 있다면서 남친이랑 헤어져서 힘들다나. 이것 좀 봐. 여기 적혀 있잖아. 그 메시지를 보니 정말 앙큼하고도 아주 간사하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빠, 저 핫팩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요즘 너무 힘든 때라 좀 상담이 필요해요. 남자 입장에서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회사 근처로 갈게요. 그리고 지영이한테는 벌써 몇 번이나 상담했던 내용이라 또 듣기 힘들어할 거예요. 이번엔 냉정하게 남자 입장으로 얘기 듣고 진짜 맘먹고 남친 있고 포기하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걸 보니까 정말 환장하고 미쳐버리겠는 게 날짜랑 시기를 대충 보니까 저랑 그렇게 싸우기도 전인 거예요.
이미 지가 헛짓하고 우리 남편한테 이상한 여지를 풍기면서 이렇게 따로 만날 구실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놓고 저랑 싸울 때에는 얘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남자들 다 다를 것 없다. 네 남편도 나한테 추파 던지더라. 이딴 식으로 말을 했던 거잖아요. 심지어 그 아래 바로 남편이 답장을 했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요. 안녕하세요, 예지씨. 저번에 저희 집에서 얘기하실 때 보니까 아직도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도 많이 바빠서요. 저도 연애 상담할 처지가 못 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보니까 제가 아는 남편 성격으로는 최대한으로 거절을 한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또 구질구질하게 절대 틈을 안 놔주고 또 뭐라고 보내놓은 거 있죠. 오빠 너무 겸손하시다. 오빠 인기 얼마나 많으신데요. 저도 지영이처럼 자상하고 친구 같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오빠 같은 분한테 상담받으면 저 정말 좋은 연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거절하지 마시고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 남편한테 또 뭐라고 보내놓고선 남편은 너무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랐는지 그 뒤로 답장을 안 했더라고요. 희한했던 건 그 이후로는 연락이 더 없고 끊겨 있었어요. 이게 딱 마지막 메시지더라고요. 얘가 오빠한테 또 연락 안 했어? 나한텐, 이제서 말하는 건데, 아무튼 나한텐 그랬단 말이야. 오빠가 자기한테 뭐 추파를 던졌다나, 자기가 맘만 먹으면 꼬실 수 있고 어쩌고 하면서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또 한숨을 푹 쉬더니 통화 목록을 보여주더군요. 전화는 잊을만 하면 오더라. 이거 봐. 3일 전 목록이 있어. 전화는 대체 왜 하는 건가 모르겠어. 내가 카톡에 답장을 안 해서 그런가 봐. 아무튼 지영이 너는 뭔가 의심하는 것 같고 나는 또 그 예지 씨가 말을 전해준 걸 들어보니까 이거 상황이 완전 엉망진창이더라고. 내가 가운데 껴서 대체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거야. 있잖아.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정말 미안한데 우리 회사 동료 민철 씨한테도 상담했어. 그랬더니 그냥 무조건 정석대로 가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와이프한테 회계장부 검사받듯이 오픈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말하게 됐어. 이쯤 되니 저는 일단 남편에 대해서는 안심을 했고 그간의 응어리는 정리가 되었는데요. 도저히 예지 이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으름장을 놓기 전부터 이미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데다가 불과 며칠 전까지 계속 전화질을 했었던 거는 아무리 제가 열받아서 그런 말을 했다지만 실제로 본인도 어찌해 볼 생각이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과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저는 곧장 전화를 들고 안방으로 가서 예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내 연락 없다가 대뜸 전화부터 걸려오니 지도 얼른 받더라고요. 전 쉴 새 없이 정말 속사포처럼 조근조근 때려 눕혔어요. 야 예지야, 너 진짜 가관도 아니더라. 네 눈에 내가 정말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 같아? 너 결혼해서 엄연히 가정 있는 남자 건드려서 상간녀 소송 걸려볼래? 내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사라질까봐 나한테 그런 으름장을 놨니? 입 있으면 말해봐, 그랬더니 얘도 지지 않고 원체 이상한 애였던 걸 까먹기라도 할까봐 마구마구 막말을 하더라고요. 뭐야 이게?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헛소리야. 야, 네가 네 입으로 나불거렸잖아. 지가 지 남자한테 자신 없어서 나한테 으르렁댈 땐 언제고. 뭐야,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래. 누구 맘대로 내가 상간녀야. 이젠 어지간히 자신 없어 죽겠으니까 별 그지 같은 소리 다 하네. 이때 바로 받아치는 제 입에서는 정말 불이 안 난 게 다행일 정도로 끝없이 이어지는 속사포 같은 말들이 터져나왔어요. 끝으로 갈수록 지도 꿀리는 게 있어서 그런지 결국은 입을 닫더군요. 너 진짜 골 때린다. 나 지금 남편이 보여준 내역 다 봤는데
너 이거 갖고 내가 소송 걸고 집어넣으면 어쩔래? 법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 같지? 그래, 그럼 나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그건 네가 알아보고 그걸로 안 걸릴 자신 있으면 내가 네 회사에다가 네 카톡 다 프린트해서 뿌려줄까? 야, 그런 짓 하기도 솔직히 너무 눈물나게 불쌍하다 너. 생각 외로 제가 세게 나오니 정말 일을 저지를까 싶었는지 이때부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야, 불쌍해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너 전화 오는 거 너무 지겹다고 대신 전해달래. 못 믿겠으면 바꿔줄까? 야, 너 진짜 정신 차려. 진짜 어지간히 주변에 남자 없고 매력 없고 외로워 죽겠으면 네 절친이랍시고 오래 만나주던 친구 남편한테 침을 바르냐? 스스로 비참하지도 않아? 너 그렇게 궁하니? 그렇게 비참하고 남자가 없어서 막 못 살고 돌아버릴 지경이야? 아, 진짜 이걸 불쌍해서 어떻게 구제해주지? 세상 천지에 너처럼 신세 박살나고 불쌍한 여자가 어딨어. 얼마나 남자가 궁하면 친구 남친도 아니고 남편한테 태연하게 그런 연락질을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저 자체부터가 일단 소름이 끼칠 지경인 거예요. 말을 하면서 더 화가 막 북돋아 오르더라고요.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생각할수록 예지 이것 때문에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과 남편과도 냉랭했던 것을 떠올리니 정말 이대로 못 견디겠더라고요. 친구들 한 명씩 만나서 그제서 이런 사정을 풀어두었고 친구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며 힘겹게 말을 하더군요.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예지랑 인연은 다 한 것 같아. 그만하자. 걔는 그냥 인생 알아서 살면 될 것 같아. 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걔 눈에 우리는 친구도 뭣도 아니야. 그냥 익숙한 자기 시녀들이라고 느꼈던 것 같네. 나 대충 걔한테 이러저러해서 너랑 이제 그만 보겠다고 말하고 차단해야겠어. 지영이 너만 이번에 얻어 걸린 거지 수진이나 나도 그런 일 당하지 말란 법 없어. 그러고 보니까 걔 전에도 내 남편한테 묘하게 친절하게 굴더라고. 아무튼 우리 얘랑 이제 정리하자. 그리하여 친구들도 다 같이 얘와 절교를 하게 되었고 지도 꼴에 이렇게 될 줄은 알았던 건지 절교를 표하는 친구들 연락에 아무런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정을 말하니 우리 엄마는 그간 맘고생한 거며 결혼한 친구 가정 파탄 내려고 했던 거 증거 다 갖고 있으니 집어 쳐넣으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로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나요? 실제로 남편이랑 이렇게 노란한 것도 아니고 한편으론 남편이 이런 부분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싶어서 억울함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괜시리 가운데 껴서 숨죽여 지내고 우리 둘이 너무 의미 없는 싸움만 마음고생을 했던 것 같아 뒤늦게 눈물이 마구 터져나왔어요. 쓴말을 해대고 인연을 끊고 해도 좀처럼 잊혀지질 않고 가슴에 생채기가 크게 남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제가 이렇게 통곡하고 오열을 할 일인지 하여간 다시는 이런 경험은 하고 싶지 않네요. 그 기집애는 주변에 남자 없다고 그렇게 외롭다 해대더니 그나마 주변에 남아있던 친구인 우리까지 다 끊어낸 셈이 되었네요. 몇 번이나 걔네 회사에 퍼뜨리고 걔네 가족한테 알리는 걸 꿈꾸고 있었지만 이제 그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그냥 이쪽으로 완전하게 몰입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남편과도 그 화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꺼내지 않고 암묵적으론 더 이상 그 기억에 시달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산다는 건 진짜 힘들었던 일들을 태연하게 덮어두고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강물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며 또 새롭게 움직여야 하나 봐요. 일단은 단순하게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네요. 그럼 모두들 건강하세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